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안세영 선수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협회 자료를 보면 꼭 싸우자는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 안으로 안세영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협회 눈치 보느라, 대한체육회 눈치 보느라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이 막막한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요, 안세영 선수 측 관계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안세영 혼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안세영이 나왔을 때 보듬을 수 있는 협회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는요, A4 10장으로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긴 보도자료, 해명문을 낸 협회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안세영 선수의 말이 한 5마디, 6마디라면 배드민턴 협회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자, 이 협회 해명문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안세영 선수를 좀 담그려고 했다라는 거친 생각까지 나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골자가 뭡니까? 안세영 선수가 후원사 대신 다른 신발 신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나 좀 비즈니스석에 좀 타게 해다오 라고 졸랐다. 그리고 선후배 문화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파리올림픽에서 훈련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하도 안세영 선수가 한국에 있는 한의사 불러달라고 해서 협회가 무려 1,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그렇게 의사를 불러줬다. 이 조목조목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고 협회를 난처하게 만드는 선수로 그렇게 몰고 가는 입장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난감해했고요. 협회는요, 이런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을 때 그 흔한 꽃다발, 꽃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케어받지 못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질문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누가 나와서, 배드민턴 협회가 나와서 기자들과 안세영 선수 간에 진행을 돕거나 아니면 안세영 선수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안세영 선수가 그냥 그대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었고 간단한 꽃다발이나 꽃목걸이도 없이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걔가 봤을 땐 그냥 홀로 내팽개친 거 아니냐,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펜싱 선수단의 귀국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무리 안세영 선수가 이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지만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를 좀 보듬어 줄 수는 없었을까요?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고, 그리고 협회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좀 속이 좁아 보인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안세영 선수가 나가기 직전에 어떤 뒤에서 팬분으로 보이는 분이 꽃다발을 줘서 이 안세영 선수가 얼굴을 좀 맞을 뻔하긴 했는데 협회 차원에서 준비한 꽃다발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 상황이 이러하자 작셀센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요, 안세영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당신은 나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다 라면서 안세영 선수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사실상 협회나 선수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악셀센 선수가 이렇게 해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악셀센 선수는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그리고 파리올림픽까지 올림픽 2연패라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는데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살까지 올림픽에 나간다면 3연패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 우리 안세영 선수가 3연패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도 안세영 선수를 좀 살뜰히 보살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얘기합니다. 아니, 선수들이 많은데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다. 모든 선수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은요, 저희가 특별 케어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게 편법이나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죠.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선수들을 케어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는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 저는 계속 의문이 가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가 13위보다도 돈을 벌지 못한다. 연수입이 10분의 1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국제대회 나가서 상금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약 9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자, 그런데 세계 10위권을 웃도는 선수가 이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에 비하면은 안세영 선수의 수입이 많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실업팀에서 이렇게 나가서 상금 많이 받았네. 연봉 많이 받았네. 9억 원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또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9억 원, 일반인들에 비하면은 많은 수준이지만 이렇게 세계 랭킹 1위인 선수가 개인적인 스폰서십도 받지 못하고 광고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전 영상에서 안세영 선수의 월 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세영 선수는요, 배드민턴 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고졸입니다. 그래서 첫 해 연봉이요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는요 1년 차에 5천만 원, 이것도 최고 금액으로 제가 책정한 겁니다. 자, 2년 차에 7% 붙었으니까 5,350만 원, 3년 차에 5,721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4년 차는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유롭게 협회와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데 6,12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안세영 선수가 이 정도 사이에서 연봉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우선은 6,120만 원이라는 기준 하에 세후 428만 원을 안세영 선수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억 원이라면은요, 600만 원 선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안세영 선수가 이 정도 선에서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세계 랭킹 1위가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굉장히 많이들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자, 안세영 선수가요, 물론 9억 원이라는 수입 많아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해서 경기를 해서 자기가 받은 상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까요? 세계 랭킹 13위 푸살라 신드는요, 지난해 약 97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보다 10배 많은 액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신두가 투어 상금은요 5만 달러 정도, 약 7,400만 원, 전체 99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보다 실력은 떨어지지만 인도의 규정에 따라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름뿐만 아니라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협회는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공식 후원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용품으로 안세영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를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후원 계약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후원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배드민턴 협회가요, 안세영 선수 같은 뛰어난 선수들 때문에 이렇게 후원금과 용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안세영 선수 같이 특출난 선수가 아니었다면 현금과 용품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배드민턴 협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후원사와 적절히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특출난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회 차원의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적어도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협회는 어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본인이 굉장한 줄 안다. 본인의 눈높이가 이면아 손흥민급이다. 아니, 선수가 올림픽 경기 2주 앞두고 발을 접질러서 한해사전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걸 마치 협회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안세영 선수가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런 걸 요구하는 것처럼 협회는 안세영 선수를 몰아세웠죠. 협회의 마인드가 얼마나 삐딱했는지, 안세영 선수를 얼마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느냐.
국가대표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제도가 있습니다. 양궁은요, 정말 누가 국가대표가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선발전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오로지 실력으로 국가대표 선발 대회를 치르는데, 배드민턴 협회는요, 2021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선발전 승률 50%, 그리고 즉 대회 승률이죠. 대회 승률, 평가 점수 50%. 자, 평가 점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성적과 관계가 없이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 점수를 높게 받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고, 평가 점수가 낮으면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규명글도 올라왔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 평가위원들이 제자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다. 실력과 관계없이 학연에 의해서 국가대표 선발이 됐다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배드민턴 협회가 부랴부랴 제도를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대회 성적 90%, 평가 점수 10% 이렇게 선발 기준을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 2월에 협회가 또다시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대회 성적 70%, 평가 점수 30%입니다. 그러니까 10%였던 평가 점수가 다시 30%가 됐습니다. 또 같은 위원끼리도 2명까지 같은 대학 출신이 맡을 수 있도록, 이전에는요 논란이 일자 맡을 수가 없게끔 했는데 2명까지 같은 대학 출신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이 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요, 협회에 잘 보여야 됩니다. 아니, 스포츠가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이해관계, 학연, 지연에 얽매여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오로지 나는 배드민턴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배드민턴 협회 여러 가지 이 비난과 의혹이 일자, 우선은요, 신인 연봉, 계약금 상한액, 계약 기간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 검토, 그리고 올해 안에 규정 변경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죠. 실업 배드민턴 생태계를 고려해서 선수들 몸값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고자 하는 보호 차원의 규정이었다. 근데 안세영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면서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연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랴부랴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이 여론과 그리고 정부, 문체부까지 면밀히 문제점이 없는지 보겠다라고 했더니 우선은 이렇게 규정을 바꾸겠다라고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도요,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를 실시하겠다. 정부가요, 이 보조금을 7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문체부는요,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어떻게 배드민턴 협회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식 위주의 훈련을 했는지, 그리고 대회 출전 강요했는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제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협회의 보조금 집행, 운영 실태까지 모두 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드민턴 협회가 한 번도 이렇게 문체부에 이러한 실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요, 한 번쯤 이 배드민턴 협회도요, 이렇게 고인물,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이 협회를 운영할 게 아니라 좀 달라져야 됩니다. 쇄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배드민턴 협회가 이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협회지만, 아무래도 이 운영상에서 생활체육인과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그 관리와 체계를 이원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나라에서 주고 있는 71억 원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합리적인지 한번 보겠다라고 들고 나선 거죠. 배드민턴 협회는요, 협회의 잘못은 없는지 내부 성찰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광주시 의원이 얘기했네요.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이요, 많은 국민들에게는 와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당사자인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 무척 우려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